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혹시 어떤가요? 어쩐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낡은 건물에 좁은 도로,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도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노후화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부천시의 아주 야심찬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성장이 멈춰버린 도시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거 정말 어려운 숙제죠.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천시는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부천의 원도심이 왜 이렇게 침체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분석해 볼게요. 그리고 이 전략들이 실제 프로젝트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부천이 그리는 큰 그림, 미래 도시의 모습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침체에 빠진 부천 원도심. 아니, 도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쩌다가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하나, 사업성 부족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을 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방치됐던 거죠. 그런 동안 건물은 계속 낡아가고 도시는 점점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풀려고 부천시가 말 그대로 칼을 빼든 겁니다. 그 해법의 이름이 바로 2030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름은 좀 복잡하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멈춰버린 재개발 시계를 다시 돌릴 세 가지 핵심 열쇠가 딱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개발을 돈 되고 빠르고 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익성을 확 높여주고 사업 기간을 확 단축시키고 걸림돌이 됐던 규제는 그냥 싹 걷어내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종상향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의 등급을 확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층까지밖에 못 짓던 땅에다가 이제 15층, 20층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죠. 특히 교통의 중심지인 역세권 같은 데는 훨씬 더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사업 가치를 그야말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00%. 이게 바로 역세권 개발 사업에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입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빽빽하고 높게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그냥 폭발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당근인 셈이죠. 근데 인센티브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만 높게 짓는 게 다가 아니고요. 공원이나 도서관처럼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더 만들면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보너스로 더 얹어줍니다. 사업자는 이익을 얻고 주민들은 혜택을 누리고 그야말로 개발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인 거죠. 이건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예전에는 개발에서 얻는 이익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에 내놔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담스러운 규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게다가 꼭 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건물을 지어서 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내는 것도 가능해져서 사업 추진이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열쇠는 속도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던 허가 절차를 확 줄였어요. 예전에는 위원회에 가서 심의, 그러니까 사실상 결재를 받아야 했다면 이젠 그냥 자문, 조언만 구하면 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시범사업으로 딱 찍히면 타당성 검토 같은 복잡한 과정도 건너뛸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열쇠는 장애물 제거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보면 이런저런 불필요한 규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걷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무조건 세대당 얼마씩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이런 규제들을 없애서 사업 시작의 문턱 자체를 크게 낮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정책들이 과연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이제는 서류 위에 있던 계획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곳들이 변화의 첫 출발선에 섰습니다. 원미동이나 심곡본동 같은 오래된 도심은 미니 뉴타운으로, 또 소사역이나 중동역처럼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은 역세권으로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에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잠재력이 큰 곳부터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지역들이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모든 혜택,
그러니까 종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절차 간소화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부천시의 새로운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그 첫 번째 성적표를 보여줄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천의 청사진은 단순히 낡은 동네 몇 군데를 재개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의 미래를 바꾸려는 훨씬 더 큰 그림이 남아 있거든요. 구도심 재개발과 함께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어서 낡아가고 있는 일기 신도시, 중동의 재정비입니다. 부천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중동 신도시만을 위한 맞춤형 재정비 계획을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일정을 보면 그 속도감과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년 5월에 계획을 딱 확정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민과 함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부천이 그리는 미래 비전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은 모양의 성냥갑 아파트, 이제 그만 짓겠다는 선언입니다. 아주 창의적인 디자인을 공모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 자체를 부천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거죠. 이 모든 계획의 목표를 조용익 부천시장의 한마디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 주민들의 부담은 줄여주고 사업의 길은 활짝 열어서 마침내 침체된 도심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더하고 속도는 높인다. 부천시가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정말 대담한 청사진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수십 년간 멈춰있던 도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천의 미래가 바로 이 청사진에 달려 있습니다.